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수원 마지막 단원에 배울 거리가 있는 문제들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울 포인트 먼저 짧게 찝고 그 다음에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분합, 그러니까 SN이 주어졌을 때 AN 찾을 때는 습관적으로 N이 1일 때는 무조건 따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경우에 차근차근 대입하면 하나의 경우로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한눈에 보기 좋은 방법이 바로 수영도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특별히 배울 게 있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실전에서 답만 내려면 빨리 풀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마찬가지로 수용도를 이용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보통 꾸준히 나오는데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특별히 어렵거나 배울 만한 문제가 없어서 고르진 않았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하실 때 저희가 보통 답을 낼 때는 네모 상자 위주로 보잖아요. 빈칸 위주로. 근데 평소에는 한 줄 한 줄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한 문제로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빈칸이랑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부분합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를 통째로 BK라는 수열로 본다면 이거를 부분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부분합으로 일반항을 구할 때는 1 대입하는 건 항상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SN에서 SN-1을 빼면은 n번째 일반항이 남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게 일반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n-1이 있으면 여기 1을 못 대입하잖아요. 그죠? 1 대입하면 0이 되는데 0은 저희가 수열에서 대입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2 이상일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Sn 같은 경우는 이거고요. Sn-1은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2차항은 사라질 거고 1차항 중에 16n, 16n은 서로 지워질 거고 여기서 나오는 8n이 남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4 빼기 16이 나오죠. 그러면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라는 거고요. 1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a12가 되겠죠. 그게 여기 1 대입하시면 20이 나오는데요. 그게 여기 1 대입했을 때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같죠. 그러면 같으니까 1일 때부터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꼭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다른 문제에서 이제 실수를 안 합니다. 이 문제는 상관이 없긴 한데요. 자, A9랑 A7을 묻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냐면 2n 플러스 1을 넘길게요. 그럼 얘는 4로 묶어주시면 2n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a7이랑 a9가 궁금하니까 7을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9가 나오려면 8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8을 대입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a9 빼기 a7 나누기 a9 더하기 a7인데요. 위아래를 a9로 나누거나 7로 나누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a9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눠주면은 a9분의 a7이 자 나누기를 하면은 15 나누기 19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고 위아래 19를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34분의 4니까 17분의 2가 되고요. p 플러스 q를 물었겠죠. 네, 그래서 19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뭐 A1이 주어지고 하나하나 대입해서 경우가 하나로 정해지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A4랑 A5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A4는
A5는 A4 제곱 빼기 2배의 A4인데 그게 A4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4가 0 또는 3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고 3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A4는 3이 된다. 문제에서 A5까지 물었는데 A5는 A4를 여기 그냥 대입해 주시면 9 빼기 6 해가지고 3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3부터가 문제인데 A3 같은 경우에 A3가 얼마였을까를 여기 대입해서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A3 제곱 빼기 2 A3 했을 때가 A4, 그러니까 3이 된다는 거고 얘는 그러면 A3이 뭐가 나오냐면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번에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가지치는 거를 수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편해요. 그 다음에 A3가 3이 나오려면 A2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또는 3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A2가 뭐였을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자 넘기시면 완전 제곱식 돼서 얘가 이제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A2, A3가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1은 A2가 마이너스 1이려면 좀 전에 한 것처럼 1이면 되고요. A2가 1이려면 A1이 얼마일까? 이게 1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얘를 넘겨서 보시면 정수해가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을 쓰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A1, 2, 3, 4, 5가 자 요렇게 될 때고요. 그럼 전부 다 더해주시면 9가 됩니다. 따라서 9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 있고요. 직선 있거든요. 이 두 점을 AN, BN이라고 하고 그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자, 요렇게 이제 그리는 건데요. 그림을 좀 그리기 편하려고 제가 원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포물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y는 x제곱이고요. x 플러스 n입니다. 만나는 두 점, 여기가 bn, 여기를 an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cn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지름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항상 직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점의 이름이 cn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왼쪽 말고 오른쪽이 cn이라고 했죠. x좌표 0 이상이니까. 자, 근데 이제 좌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 n, b n도 좌표를 좀 찾아볼게요. 근데 a n, b n은 x제곱이랑 x 플러스 n의 교점이니까 이 방정식에 실근이 두 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y는 x제곱에 대입해서 y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빨강색 두 직선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수직이니까요. 얘는 문제에서 x좌표를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n, cn 같은 경우는 x좌표끼리 빼가지고 an 빼기 알파 n 그리고 y좌표끼리 빼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n, cn 같은 경우에 an 빼기 베타 n y좌표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합차니까 약분하면서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전개해 주시면 an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한 거 그리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로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랑 베타의 합과 곱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an 제곱 플러스 an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얘가 n-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물은 거는 시그마 an 제곱 더하기 an-1이에요. 자, 1부터 10까지. 근데 여기가 n-1이니까 통째로 n-2가 되겠죠.
그러면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n은 그냥 1부터 10까지 합인데 그건 외우고 계시는 게 좋아요.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고요. 얘는 2를 10번 빼는 거죠. 그래서 35가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처음에는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5가 되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다가 대입을 1 대입하시면 A1에서 1 빼는 거예요. 그럼 4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위에다가 1 대입하시면 첫 번째 거를 2배 한 다음에 3을 빼는 거예요. 그럼 7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거는 여기 위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여기서 1을 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는 여기 2를 대입하시면 두 번째 거를 2배 한 다음에 3을 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전에서는 이게 A1부터 A50까지 중에 제일 큰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큰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몇 번만 더 해보시면 이제 느껴지실 텐데 큰 거 찾을 땐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AM보다 무조건 작아지죠. 1을 빼는 거니까요. 얘는 작아져. 네, 작아지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AN의 값에 따라 다른데 얘는 일단 2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커져요. 물론 이게 AN보다 크려면 AN이 3보다 클 때 이야기긴 해요. 오히려 작으면 오히려 더 작아지긴 하는데 지금 스타트할 때는 3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배하고 3 빼는 일을 하면은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커진 애를 또 2배하고 3을 빼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답만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대한 큰 걸 찾아야 되니까 스타트할 때 5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빨강색 말고 파랑색을 계속해서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A1을 여기다 대입하면 A3이 나오는 거죠. 그럼 2배 하고 3을 빼요. 그러면 7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이제 A7이 나오는 거죠. 그럼 7을 2배 하고 3을 빼는 건데 11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7 대입하시면 A15예요. 그럼 11을 2배 하고 3을 빼면은 19가 나오고요. 15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A31이에요. 그러면은 19를 2배 하고 3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5가 나오겠죠. 얘를 이제 2배 하면은 세 번째 항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그래서 제일 큰 거는 35가 제일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그래도 복습할 때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거를 할 때 좋은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이 수영도를 그리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5거든요. 첫 번째 항을 그냥 동그라미로 쓸게요. 첫 번째 항이 5예요. 근데 요 빨강색은 작아지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번째 항이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커지는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하시면 A3가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 2배하고 3을 빼니까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한눈에 상황을 좀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자, 빨강색은 2배 하는 거고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수열 숫자는 넘버가 2배가 되고 여기 값은 하나가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여섯 번째 항이 되고 6이 되는 거겠죠. 얘는 다섯 번째 항이 되고 2배하고 3을 빼면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은 일곱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2배하고 3을 빼면 11이 되겠죠.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무조건 파란색을 쭉 따라가야 제일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각 항에서 항의 넘버를 2배씩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되겠죠? 그럼 1 작아지죠? 그 다음에 얘를 2배 하면은 1 작아지죠? 2배 하시면은 1 작아지고요. 14번째 항이 되고 1 작아져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따라 내려가면은 항의 넘버는 2배 하시고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아홉 번째가 되고 얘는 2배하고 3을 빼요. 그러면은 3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11번째 항이 되고 7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3번째 항이 되고 9가 되고요. 얘는
15번째 항이 되고 1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다 보면은 최대한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답을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서 이제 최대값 말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최대값 말고 다른 걸 물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문제를 답만 맞추고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렇게 수영도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많이 도움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